68차 시 한국사 수업 4.19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전두환 정부가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펼친 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입니다. 단원의 내용은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대주제에 신군부의 등장과 서울의 봄, 5.18 민주화 운동의 전개, 신군부의 집권이라는 소주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교과서 265쪽 내용을 보겠습니다. 도입 부분입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지역에 근무했던 경찰관의 근무 일제는 민주화 운동 당시 시위 진행 양상과 경찰의 대응, 사용 물품, 부상자, 계엄군의 개입 등의 요일별 시간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5월 18일 16시 광주 한일은행 사거리에 공수단 도착 진압 등의 메모는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합니다. 먼저 신군부의 등장과 서울의 봄. 12.6 사태 이후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에 선출이 됩니다. 이 최규하가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제10대 대통령이 된 거죠.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아직 헌법이 바뀌기 전입니다. 국민 사이에서는 유신체제가 끝나고 민주사회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79년 12월 12일 날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이끄는 주도하는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권을 장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2.12 사태입니다. 당시 계엄 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육군 참모 총장을 김재규가 일으킨 12.6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전두환과 노태우가 불법으로 구속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최규하는 당시에 이걸 인정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근데 이 전두환과 노태우가 최규하의 승인도 받지 않고 정승환 육군 참모총장은 체포하고 고문하고 그 다음에 2등병으로 육군 대장 별 4개짜리 육군 대장을 짝대기 하나 2등병으로 강제 강등시켜서 불명예 제대시킨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희생자들도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 불법으로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 12.12 사태다. 왜 신군부라고 부르느냐? 이 신군부는요, 전두환과 노태우가 육사 11기 출신이었어요. 육사 11기 출신으로 해서 그 후배들, 선후배들로 이어진 바로 군대 내 군부의 사조직, 바로 하나회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하나회가 이 쿠데타의 주도 세력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하나회는 1993년에 집권한 김영삼 문민정부 때 김영삼 대통령이 이 하나회를 해체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없어요. 하나회 같은 이런 군대 내 사조직이 지금도 남아있으면 지금 우리나라 미얀마 같이 군부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는 세력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문민정부 때 잘 해체를 시켰어요. 이런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났고 이후에 권력을 장악하고 최규하는 이제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고 전두환이 실권을 장악하게 된 거죠. 이 12.12 사태 이후에 신군부는 계엄령을 계속 유지하면서 유신헌법 개정을 지원하면서 정치 개입을 본격화합니다. 그러자 학생과 민중 인사들은 신군부 퇴진, 계엄령 철폐, 유신헌법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80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펼쳤는데 이 시기를 바로 서울의 봄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의 봄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79년 12.6 사태 이후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에 의해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가 단행된 1980년 5월 17일까지의 기간을 서울의 봄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이 세 사람이 김씨죠. 삼김이 이게 정치에 다시 전면에 나서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꿈을 꾸던 시기인데 그러나 이들의 꿈을 전두환이 짓밟았죠. 그러나 이제 신군부는 5월 17일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5월 16일 날 서울역에 이렇게 사람들이 10만 명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 신군부 퇴진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 주장은 여기까지
반영이 될 거다 하고 해산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서울역 회군이라는 사건인데 이 사건 이후 신군부가 힘을 얻어서 5월 17일 날 그 다음날 바로 국회와 대학을 폐쇄하고 민주화 운동 세력 특히 삼김,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을 탄압하고 특히 김대중은 내란 음모 사건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강제 연행을 했어요. 이 신구행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탄압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교과서 26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날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신군부의 비상기한 확대와 학교 휴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신군부는 공수부대원을 투입하여 시위를 벌이던 전남대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시위는 더욱 확산이 되었습니다. 5월 21일 날 계엄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쏘자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경찰서, 예비군 무기고 등에서 획득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시민군을 조직하고 저항에 들어갑니다. 계엄군은 언론을 통제해서 광주 시민을 폭도로 몰아갔고요. 이 신군부가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광주에 있는 시민들과 학생들을 탄압했던 거죠. 이런 이 공수부대가 바로 계엄군이죠. 이 계엄군이 시위대에 대해서 5월 22일 날 집단 발표를 했어요. 지금 22일 날 정오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 애국가가 끝나자마자 무차별 사격을 해서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죽었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총구리를 댄 겁니다. 공수부대는 어떤 부대냐? 공수특전단이라고 해서 유사시에 적의 지역에 침투해서 적의 요인들을 제거하는 특수부대입니다. 이런 중요 특수임무를 맡은 부대원들이 이 시위에 동원이 됐다는 거예요. 신군부가 동원을 해서. 한편 이 신군부는 계엄군은 시민군과의 전투 후에 이제 일단은 물러났어요. 외곽으로 물러난 다음에 광주를 봉쇄합니다. 그 시내로 지니까 통신을 차단하고 시내로 들어오는 뭐 버스를 향해서 집단 사격을 해서 시민들을 학살하고 이렇게 안매장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어요. 광주 시민들은 더 이상의 유해 사태를 막기 위해서 수습위원회를 조직하고 구속자 석방과 비상계엄 철폐 등을 조건으로 협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신군부는 항쟁을 조기에 진압하여 전국에 파급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5월 27일 새벽에 탱크와 헬기까지 동원해서 전남도청의 시민군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끝이 납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의 희생 속에서 끝이 났어요. 공식적인 발표는 250여 명의 희생자들이 났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망자, 실종자 합쳐지면 2천여 명이 넘는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 광주 시민들의 광주 학생과 시민들의 이런 민주화 요구를 짓밟은 전두환은 이 신군부는 집권하게 되죠. 이 신군부에 저항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은 80년대 이후에 전개된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됐고 필리핀, 타이완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이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기록물들은요,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266쪽의 교과서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자료입니다. 당시 국내 언론은요, 광주 사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불순분자, 폭도라고 이제 광주 시민군들을 왜곡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왜곡을 한 거죠. 시민군들은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죠. 정부 당국에서 17일 야간에 계엄령을 확대 선포하고 일부 학생과 민주인사 정치인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라 불법 연행했다. 20일 밤부터 계엄 당국은 발포 명령을 내려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무기를 들고 정부군에 계엄군에 맞섰던 겁니다. 자료 1을 참고했을 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국내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써보죠. 당시 신군부 세력의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은 담화문에 광주 사태는 고정간첩 불순분자 깡패에서 조정되고 있다거나 타 지역 불순임무 및 고정간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고 있다며 사실을 호도했다. 호도는 거짓말로 보도했다는 거예요. 당시 국내 언론은 이 담화문에 비판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는 거죠. 기레기 행태를 했다는 겁니다. 이 시민군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그 기층 민중들이었어요. 구두 닦기, 날품팔이, 일용 노동자, 세탁소 아저씨, 어? 이런 분들입니다. 또 고등학생들까지 있었어요. 시민군에. 이런 사람들이 북한 간첩입니까? 북한군 특수부대인가요? 전혀 낭설입니다.
전국이 계엄령이 선포돼가지고 전국에 군대가 쫙 깔려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북한군 특수부대가 침투가 가능한가요? 북한군 특수부대가 들어왔으면 그때 이미 다른 지역이라든가 뭐 실제적인 전투가 벌어져서 그 사건들이 보도가 됐을 건데 하나 없었다는 거죠. 이 고립된 광주 시민들을 의도적으로 이 신군부는 바로 이 뭐야 이 빨갱이 이른바 빨갱이 불순분자로 왜곡을 하고 폭도로 왜곡을 해서 광주 사태라고 불렀던 거죠. 이게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진실은 실체적 진실은 지금 자료 2와 같이 이렇게 정부 당국에서 세포하고 발포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들이 무기를 들었다.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5.18 민주화 운동이 민주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백자 내외로 서술해 봅시다. 5.18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사에서 치열하게 전개된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됐고 역사 발전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정치는 오늘날 세계 곳곳에 중요한 민주화 운동 사례와 모범으로 알려졌죠. 홍콩에서 일어난 시위, 홍콩 민주화 시위, 그 다음에 미얀마에서 전개되고 있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그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 그리고 뭐 필리핀에서의 민주화 운동, 1980년대, 이런 다 이 모범이 돼서 영향을 줬던 거죠. 2011년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아직도 5.18 이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려는 그 세력들이 있어요. 역사 왜곡을 저지르는 겁니다. 사실 자체를 왜곡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이 있는 그대로 보고요. 정당하게 평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이 뭐 빨갱이들이 일으킨 폭동이다. 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해서 일으킨 사태다. 이런 식으로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반성해야 되겠고요. 역사 이 진실 앞에서 진실을 향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머리 갖고 있는 생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해서는 안 되겠다.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 정신으로 이어서 이 5.18 민주화 운동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계승이 되는 거였죠. 그 다음 이제 신군부는 집권하게 됩니다. 교과서 267쪽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는 전두환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국정을 장악을 했습니다. 전두환의 모습이죠. 현판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80년 5월 30일 이래 신군부가 구성했는데 이를 통해서 언론사 통폐합을 단행하는 등 이 박정희 시대 때 5.16 군사정변 이후에 만든 국가재건 최고회의와 이 비슷한 국정을 장악하는 군부의 통치기구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불량배들을 잡아들이겠다. 그러나 실제로 불량배만 잡아간 게 아니라 평범한 그 시민들, 뭐 신고 받아서 부부싸움을 하여 신고를 받아서 끌려간 남편이나 뭐 심지어 뭐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고등학생들까지 삼천교육대 보내고 그다음에 노조 활동을 했다고 해서 노조 위원장들을 이제 붙잡아서 삼천교육대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불량배와는 관련 없는 사람들 그냥 이런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삼천교육대를 끌고 가서 군대식 훈련과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유린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면 신군부는 1980년에 시민 2만여 명을 검거한 후에 이들을 군대 특수훈련장에 보내서 수나 근로교육이라는 명분으로 가혹한 훈련을 시켰어요. 이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 훈련 받고 나와서 이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 삼천교육대로 연행된 사람들 중에는 불량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70년대 민주노조 활동을 했던 노동운동가도 연행됐고 게이를 결성하는 등 활동을 했던 여성들도 경제학 사범이라고 연행돼서 여자 삼천교육대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기도 했어요. 이 삼천교육대로 해서 인권에 유린한 대표적인 사례고요. 신군부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고 선거인단을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제8차 개헌을 단행합니다. 이 8차 개헌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국보위 개헌이라고도 불러요. 이 8차 개헌으로 전두환은
이제 전역을 하고 또 박정희와 같은 단계를 발과합니다. 민주정의당을 창당한 다음에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 박정희 때는 민주공화당. 이 전두환은 이 민주정의당 후보로 1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공식적으로 전두환은 대통령을 2번 한 겁니다. 앞에 통일주체 국민회의로 통해서 됐을 때는 11대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헌법을 개정해서 8차 개헌 후에는 1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던 겁니다. 전두환 정부는 안정적인 권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강압 정치를 펼쳤습니다. 여러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보도 지침 등을 통해서 기사 내용을 검열 단속했어요. 또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등 민주화의 요구를 철저히 탄압을 했고,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을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강경책만 한 게 아니었어요. 강경책 다음에는, 채찍 다음에는 당근, 바로 대입 본고사 폐지와 과외 금지, 중고생의 두발과 교복 자유와 같은 학생들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여러 유화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야간 통행 금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통행 금지령을 해제시키고요. 1985년에는 이제 해외여행을 자유화시킵니다. 이제 허가를 받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해외여행을 신고만 하고 이제 나가는 이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게 되죠. 신고도 아니죠. 이제 마음껏 이제 나갈 수 있게끔 이제 해외여행을 자유화시키고 프로스포츠 육성. 그러니까 이제 1982년에 프로야구, 그다음 프로축구를 만들고 그랬어요. 이런 스포츠 이런 걸 육성하는 정책은 말이죠. 정치에 대중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해서 이런 스포츠나 다른 오락 분야에 이렇게 그쪽으로 신경을 정신을 이제 쓰도록 해서 정치에는 무감하도록 하는 대국민 우민화 정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기 중에 각종 권력형 부정과 비리 사건이 계속 터집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높아졌고 결국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다시 한번 개헌을 하게 되는, 이 7년 단임의 간접선거 제도에서 개헌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상황도 바뀌게 됩니다. 스스로 매듭짓기에는요, 1번은 3.15 부정선거가 되고요, 2번은 5.16 군사정변이 됩니다. 3번은 10월 유신이 되겠어요. 4번은 서울의 봄이 되겠습니다. 각각 넣어보면 되고요. 그래서 내용 정리를 해보면 신군부의 집권, 유화 정책을 강압 정책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그 다음에 5.16 군사정변이 아니라 12.12 군사 쿠데타, 12.12 사태입니다. 12.12 사태예요. 그 다음에 삼천교육대를 운영하는 등 강압 정책을 펼쳤죠. 학습지를 보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다. 대통령 임기를 6년을 하고 중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법으로, 이 법으로 인해 1972년 박정희가 대통령에 선출됐다. 바로 유신헌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2야 인사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유신체제를 비판하며 발표한 선언은 3.1 민주구국선언이 되겠죠. 3.1 민주구국선언. 구국선언입니다. 구국선언. 그 다음에 신군부의 등장과 서울의 봄, 여기에 12.12 사태, 1번은 12.12 사태가 되겠습니다. 2번은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죠. 5.18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어디서 광주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죠. 시민군이 조직이 돼서 계엄군의 발포에 맞서서 저항을 했죠. 그 다음 신군부는 전두환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죠. 박정희가 만든 국가재건 최고회의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사회정화 명분으로 인권은 유린을 단행했던 삼청교육대가 되겠죠. 그 다음 신군부는 전두환을, 이 사람 누구다? 올해 얼마 전에 사망한 전두환을 위원장으로. 형성평가를 보겠습니다.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권을 장악했죠. 맞죠?
80년 5월까지 신군부 퇴진 계엄령 철폐를 요구하는 민주화운동 서울의 봄이 있었죠. 맞죠? 신군부는 국보위를 설치하여 국정을 장악하고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삼천교육대 상암 끌고 갔죠. 맞죠? 신군부는 삼선개헌을 한 게 아니죠. 국보위 개헌을 했죠. 삼선개헌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통일주체 국민의 이름을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바꿨어요.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조직에서 간접선거로 자신을 뽑도록 했어요. 잠실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누가요? 전두환이요. 참고로 박정희는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됐고 둘 다 체육관 대통령이었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은 쓰시오.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든가 북한군 개입, 간첩에 의한 폭동, 사태 이게 아닙니다. 의로운 신군부의 독재에 맞서는 집권의 신군부의 불법적인 집권에 맞선 의로운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이었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광주 시민들이 내건 이제 현수막에도 김일성은 오판말라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해서 북한이 남침을 도발한다든가 이런 걸 못하도록 경고하는 문구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바로 왜 저게 북한군 특수부대가 보낸 간첩들이겠습니까?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거는 부정되고 있는 설이에요. 부정됐어요, 이미.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은 폄훼화되는 세력들이 지어낸 이론이에요. 미주친 기억니은의 사례를 옳지 않은 것은 강압정책, 유화정책, 지금 야간 통행을 금지한 거는 이거는 강압정책인데 어느 때 강압정책이냐? 박정희 정부 때의 강압정책이었죠.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했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설명이 맞죠. 강압정책. 해외여행 자유와 두발과 교복 자유라는 유화정책이죠. 그래서 1번. 박정희 때는 야간 통행 금지시켰지만 전두환 때는 해제시켰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 2, 3, 4, 5번이 맞는데 1번 이한열 학생의 죽음으로 확대는 것은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설명입니다.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1987년에 일어났죠. 다음 시간에는 단원이 바뀝니다. 경제성장과 사회문화의 변화, 한강의 기적을 이루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